자, 이제 4번 문제인데 아까 그 9번 지문 한번 더 위에 거 9번 지문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시험장 가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원칙으로 해봐. 원칙으로. 원칙은 공법상의 모든 기본계획이야. 어느 법률에 가든 기본자가 붙은 계획은 전부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위법에 가서 기본계획보다 여기서 설명한 걸로 다 끝내지. 또 그쪽 가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신 거지. 무조건 앞으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국토계획법에가 하나가 예외가 있어. 국토계획법상에 자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5년마다 검토하는데 원칙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 예외야, 예외. 왜 그러냐면 모든 기본 계획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수립하지 않는 것도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곳은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되고 검토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계획에서? 관리 계획에서 대신 검토하라. 요 질문이야. 그래서 원칙은 항상 무조건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검토해. 근데 어느 기본 계획에 가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지문을 갖고 있어. 근데 그런 시군도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반드시 위반해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관리 계획이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5년마다 검토해서 검토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10년을 단위로 수립하라. 그러면 10년을 단위로 수립하라는 계획은 무조건 무슨 계획이야? 하위법. 하위법의 기본 계획이야. 그러니까 상위법인 도시군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수립이 없잖아. 그럼 하위법에 가니까 도시정비법 기본 계획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수립하지. 주택법의 기본 계획 몇 년 단위 10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의 기본 계획은 검토 규정만 갖고 있고 10년 단위 수립은 없다는 얘기지. 근데 하위법의 기본 계획은 전부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검토했을 때 이거 어디에 반영하라? 그럼 어디다 반영해? 그렇지. 자기 거를 꼭 기억해야 돼. 기본 계획 검토해서 어디다 기본에다 반영하는 거지. 다른 쪽에다 반영하 이러면 또 틀리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 시험장 가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도 딱 정리해 두고. 자, 그럼 문제 4번에 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관리계획도 원칙은 누가 만들어? 특, 시장, 군수가 어디 구역에 대해서?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일 때? 국가계획. 하나 더 둘 이상 어디에 걸치면? 시, 도에 걸칠 때지. 항상 둘 이상 시, 도에 걸치면 무조건 누가 나와? 국장이 해야 돼.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 두 가지죠.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지. 그러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도지사. 둘 이상 시, 군에 걸쳐야지.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때 여러분 헷갈려서 못 풀어. 다시 시, 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 시, 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해. 아셨지? 위반할 때 국장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위반한다 이 말 나오면 시, 국가계획, 시도 이렇게 나오면 국장이야. 근데 둘 이상 시, 군에 그 말은 뭐야? 같은 도 개념이지? 뭐 같은 도 개념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그리고 이제 3번 지문. 그래서 1, 2, 3번까지 묶으세요. 여기 이제 위반권자니까. 3번에는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와는 달리 특광시장 군수는 인접한 특광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뒤에다 하나 쓰세요. 위반자 정한다.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자 정한다. 그럼 기본계획과는 달리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봐봐요.
자, 기본 계획은 원칙은 무슨 구역?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는 인접안 이렇게 된 거지. 인접에서 자, 전부 일부에 대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요 지문이야. 그러면 인접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뭐만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봐요. 관리계획은 자, 관리계획도 원칙은 무슨 구역?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외는 인접한 곳에 대해서 인접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와? 전부 일부에 대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하여? 협의하여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 공동 위반하거나 아니면 위반자를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는 다르게 그 말은 똑같이 인접했을 때 여기는 뭐만 하는데? 협의만 하는데 여기는 협의했다는 말이 이렇게 된다는 게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본 계획과는 달리 이 말 나오면 저거는 인접했을 때 뭐만 협의하고 내용이 없어.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근데 여기는 인접에서 협의했다는 말이 뭐야? 공동 위반했거나 위반자를 정했다. 요게 저기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그 지문 알겠죠? 기본 계획과 달리 이 말이 저거 다르다 그 말이야. 어디에 대해서? 인접했을 때. 인접했을 때 기본 계획은 뭐만 하면 돼? 협의만 하고 끝나. 그런데 관리가 협의했다는 말이 무슨 위반? 공동 위반했거나 위반자를 정했다. 요게 다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마지막 지문까지는 제한에 관한 문제야. 제한. 그래서 4번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4가지를 제한할 수 있지. 4가지를. 시험에는 4가지 다 안 써줘.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4개를 다 써놨지. 첫째 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거.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거. 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로 뭐하는 거?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야.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때 5번째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1회 한해서 얼마 연장? 30일 연장할 수 있죠. 자, 이때 6번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에는 면적은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이고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해야 돼? 여기가 틀렸지. 항상 유보용도해야 돼. 유보.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관리해야지.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지. 앞으로 유보용도는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 유보용도는. 그래서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도 유보용도에 해서만 지정이 되니까 녹지 하나는 자연녹지야. 관리는 계획과 생산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7번이 뭐냐.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50 이상이어야 되죠. 8번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및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때에는 동의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해. 그러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왔을 때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야.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제외가 돼. 자, 그런데 다 지금까지 배울 때 제한에 대해서 동의가 나온 모두 얼마? 3분의 2라는 개념이야. 근데 하나만 5분의 4야. 뭐?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얼마? 5분의 4야. 그것만 항상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다시 제한한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 동의 그러면 숫자 얼마? 3분의 2. 그 대신에 기반시설이라는 지문이 들어갈 때는 5분의 4야. 5분의 4.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8번을 9번 지문을 시험에 낸 거지.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렇지. 이런 걸 찾아내야 돼. 항상 시험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내. 그래서 이거 적어주는 거 뒤에 가서 적어드릴 거니까 여기다 미리 적을까요? 응? 뒤에 가서 안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왜 뒤에다 못 붙는데? 자, 토지 면적 산정 시에요. 기억할 게 이 단어야. 토지 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이냐 제외냐 이 지문이죠.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이냐 제외냐. 자, 포함은 지문에 뭐 있을 때 동의받아라. 토지 면적 얼마에 대한 동의받아라 그럴 때는 포함이 돼. 그런데 동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단 제한 시 동의에는 제외가 돼.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동의받아라 그럴 때도 국공유지 제외돼. 그럼 다른 쪽에서 토지 면적 얼마 동의받아라 그 말 나올 때는 포함되는 거고, 제외는 토지 면적을 뭐 한다? 소유하게 됐다는 지문이 나올 때는 제외하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3번 나오네. 포함 한 번, 제외 한 번. 동인데도 제외되는 거지. 작년에 3개 다 나왔지. 근데 작년에는 답이 여기에 2번 있었어. 요거 갖고 답이 2번 나와.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답이 여기에 2개 있었어. 그 정도로 시험에서 중요한 거야.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9번 지문이 틀린 거고, 10번.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자문을 해야 돼. 자문이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야, 심의기구. 근데 제안에 대한 반영 여부 결정은 자문이라고 돼 있어, 자문. 그리고 11번에 가면 항상 비용 부담이 나올 때 첫 줄 끝에 제안자고 뭐 하여? 협의를 해야 돼. 협의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돼, 시킬 수 있어. 시킬 수 있다. 요건 공통사항이야.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무조건 제안에 대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 비용 부담 나오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로 답을 찾으셔야 되고. 5번 문제. 그러면 제가 답을 한번 체크를 안 해줬네. 4번은 몇 번이 틀렸고? 6번하고 9번만 틀렸어.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 거 한번 다시 확인. 한번 불러준다는 게 그냥 넘어갔네. 1번에는 몇 번? 6번, 7번. 6번, 7번. 그 다음에 2번에는 5번, 9번, 14번 틀렸고. 다시 3번 문제. 3번 문제는 4번도 일단 틀렸다고 봐야지. 가로속 문제니까. 틀렸다 하고 거기서 이제 전부 모두 찾는 거고. 그리고 6번하고 8번. 됐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6번하고 9번하고 됐죠? 체크해야지. 또 답 체크 못했다가 또 좀 있다가 물어 옆에 사람한테. 근데 물었는데 옆에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둘 다 몰라 이제. 그래서 체크해 준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서. 자, 입안에서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입안 시 기초조사해야 되고 그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며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 무조건 관리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 돼. 사유가 2개 있죠. 3가지 모두 생략할 때는 단어가 앞에 뭐 나올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하고 뭐뭐뭐 한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4가지 모두 다 생략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을 결정했다가 뭐 하는 거야? 해제.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다고 결정이 됐어. 근데 도로 만든다는 결정이 뭐 되면 해제되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찾고. 그 다음 2번. 관리계획 위반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 그럼 주민 의견 청취하려면 신문에 뭐 해야 되고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야. 왜냐하면 아까 이거 봐봐요. 아까 보통은 지방의회 의견 들어 그럼 비구속은 날짜가 며칠? 30일 그래서. 근데 관리계획은 30일 아니라 명시한 기한이야. 근데 명시한 기한에 의견을 듣더라도 관리계획 6가지가 아니라 무슨 령으로 정하는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이야. 그럼 대통령 정한 게 괄호 속에 뭐라고 들어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는 것 하고 등 써졌네. 그럼 등이 뭐야? 광역시설, 기반시설이지. 그런 지문이 나올 때만 지방의 의견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모든 관리계획은 지방의 의견 듣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지방의 의견 들을 때 관리계획은 반드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말 나오든가 아니면 시설 중에 광역시설, 기반시설 요 말이 있을 때만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시험에 잘 쓰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4번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봐요. 자,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위반해서 결정 절차가 모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절차부터 해볼게요. 먼저 위반하는 절차. 그럼 위반하는 절차니까 3개로 나눠볼게요. 첫째 뭐하고? 기초조사. 기초조사해야 되고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여기 위반 절차고 두 번째 결정 절차. 그러면 결정 절차는 2가지가 뭐하고 뭐예요? 협의와 심의를 말하고 세 번째 변경 절차. 그럼 변경 절차도 뭐하고 뭐? 협의와 심의가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때 결정할 때 요거 했어. 그러면 결정할 때 했던 거를 변경하려니까 뭐 해야 돼? 똑같이 협의 심의하라. 요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유가 생략하는 사유가 기초조사를 생략하려고 한다. 사유가 무슨 사유? 경미한 사항일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사유가 2가지죠. 뭐 할 때도 경미하거나 또는 국방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도 경미한 사항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반할 때는 생략하는 게 주로 뭐야? 사유가 경미해야 돼. 경미하면 생략한다 이렇게 말해. 주민 의견만 경미할 때도 있고 국방상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사유 국방상 기밀이야. 그 다음에 변경할 때 협의 심의하라. 근데 요거 생략할 때 사유 뭐다? 경미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사유는 무조건 경미하거나 국방상임에 생략한다고 돼 있어. 근데 절차가 위반할 때는 주로 경미하고 결정할 때는 국방상이고 변경할 때는 다시 경미하야. 그 대신에 유일하게 2가지 사유를 갖고 있는 게 뭐다? 주민 의견 청취만 2가지 사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경미하다고 하는데 요 경미하다는 게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 뭐가 축소돼서 도시지역이 축소가 돼. 요 문장이 바로 경미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도시지역의 축소로 인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뭐 하는 거? 변경이야. 지정이 아니고 변경할 때. 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변경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축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한다. 이게 무슨 사항? 경미한 사항 그 뜻이야. 그럼 다시 그 지문 봐봐요. 4번 지문. 도시지역 축소로 용도지역이 뭐 됐어?
변경되니까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과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 생략할 수도 있다. 맞아? 맞잖아. 다 경미하잖아. 자, 주민 의견 청취 경미하고 지방 의견 청취 경미하잖아. 그 두 개 생략하지. 근데 이 지문이 여러분 시험에 6번이 나왔어요. 6번. 똑같은 지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줬냐면 한 번은 그렇게 써놓고 주민 의견 생략한다. 맞죠? 한 번은 그냥 지방의 의견 생략한다. 맞았지? 근데 묶어서 두 개 생략할 수도 있다. 맞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6번씩이나 출제된 거야. 그러니까 경미하다는 사유가 뭐가 됐어? 도시지역 축소로 뭐가 변경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경미한 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럼 이제 생략상 됐죠? 이제 지금 마지막 공부할까요? 기초조사 등의 생략. 기초조사 등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초조사 등이란 기초조사도 있고 환경성 검토도 있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있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럴 때 사유가 각각 달라 또. 그래서 아까 이거 기초조사는 어떤 경우? 경미한 사항이었어. 그 다음에 환경성을 다시 해봐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네 가지 중에 뭐만 생략해? 요 기초조사 생략 나머지는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조건 환경법이 나와야 돼. 환경에 관한 법에 따라 검토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환경법으로 검토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지. 그럼 요 지문이 나올 때 이런 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한다는 거지. 요 지문 나올 때 요거 하나만 생략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요거 두 개 묶어서 아까 입안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실시했다 이러면 두 가지를 생략하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은 게 토지 적성 평가를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 그럼 요 문제가 생략이 되려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이 나오고 끝에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말이 나와. 앞에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끝에가 뭐가 하는 경우 생략이라는 말 나올 때 요 지문이 보일 때는 뭐를 생략? 토지 적성 생략한다 이러면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린벨트에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나와. 또 도시개발 사업한다는 말이 나와.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생기면 뭐만 생략해? 토지 적성만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요거 모두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지문이 나올 때 그러고 뒤에서 뭐 한다? 두 번째 시설이 결정됐다가 뭐 한다? 해제한다 이러고 나와. 요 지문 나오면 몽땅 다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 보너스 1, 보너스 2 있나요? 여기 여러분 기출문제야. 자 보세요. 1번 지문.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물었지. 토지 적성이야. 그러면 1, 2, 3번에 무슨 구역, 1번, 2번에 무슨 구역 들어가 있어?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면 모두 다 생략하잖아. 그러니까 모두 생략해. 토지 적성도 생략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상업 공업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뒤에가 뭐 붙었어? 관리계획 위반한다 붙었잖아. 그럼 뭐 생략해? 토지 적성 생략해. 4번에 도시개발 사업 경우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설치해. 그럼 뭐? 관리 토지 적성 생략하는 거잖아. 요거 들어가 있잖아. 요거. 그리고 마지막 환경법에 따라 환경 단어가 나왔어. 뭐만 생략?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거지. 그럼 뭐는 해야 돼? 토지 적성 해야 되잖아. 그 답이 그래서 5번이야. 응? 되신 거야? 하나 더 밑에.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골라라 했어. 그러면 기업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니은의 도시개발 사업해야 돼. 그럼 뭐만 생략해? 토지 적성만 생략하는 거지. 그럼 토지 적성만 생략하니까 뭐는 해야 돼? 환경성 검토해야 되잖아. 근데 디귿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돼? 몽땅 다 생략해. 그럼 환경성 검토해야 되는 거 몇 번? 기역 니은이지. 그죠?
이해가 되시나? 이게 여러분들 나오는 시험 문제야. 이게 통째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생략 사유가 나오면 요게 딱 정리만 되면 어떤 문제 풀어도 다 풀 수 있어. 되시나?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문 나와, 아, 이 말 나와? 몽땅 생략. 뭐 나와? 뭐만 생략.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 통째로 나올 때는 보너스야, 보너스. 말 그래서 보너스 1, 보너스 2 써놓은 거야. 근데 지문으로 5개 중에 하나 나올 때는 몰라도 그냥 큰 문제는 없어. 통째로 나올 때는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하실 것 같아, 이거? 오늘은 안 돼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시험장 가서 이거 맞춰야 된다 생각하라는 얘기야.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5번 지문 들어가, 이제. 5번 지문.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자, 끝 문장, 굵은 글씨, 결정. 단어 찾았나요? 다시 또 밑줄 긋은 단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계획 결정이야? 다 지구 단위 결정한다는 지문이네. 어찌됐든 지구 단위 결정이잖아. 그럴 때는 무슨 심의해야 돼? 공동 심의한다 이 말 나와야지. 그럼 공동 심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심의를 봐봐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하나잖아. 그런데 무슨 위원회까지? 건축위원회까지 공동 심의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야, 뭐 할 때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한다고 나오면 결정한다는 요렇게 나올 때만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바꿔서 공부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심의를 많이 했잖아, 이거는. 그럼 반대로 요게 수립된 지역이 있다. 이제 수립됐어. 그럼 수립됐을 때는 무슨 심의했어? 공동 심의했지. 그러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할 일 생기면 심의 뭐 한다? 생략한다. 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2가지 나와. 심의로 물으면 공동심의야. 지구단위 계획은.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뭐한 지역? 수립된 지역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뭐 하지 않아도 돼? 심의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 요거 이제 뒤에 가면 나와.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고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오늘 계속 반복에 나오는 거야. 2가지가. 자, 그 다음 지문 6번 문제. 국장과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결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럼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협의와 심의 절차 생략할 수도 있다. 맞아? 결정자 보였으니까 국방상이지. 그럼 그 밑에 걸로 7번. 결정된 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협의 심의 규정 준용하지. 다만 변경이 무슨 변경이면 경미한 상의 변경이면 협의 심의 절차 생략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협의 심의 생략을 줄 때는 결정으로 준 건지 변경으로 준 건지 그 단어를 알아야 돼. 결정을 주면 사유가 어떻게 나와? 국방상. 변경 주면 경미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협의 심의가 생략되는데 절차가 뭐냐에 따라서 사유가 달라져. 결정할 때는 무슨 사유? 결정할 때는 무슨 사유? 국방상. 변경할 때는 경미한 요 말이 나와야 생략이 돼. 그걸 서로 바꿔 써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나 단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결정된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날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토계획법만큼은 이렇게 단어를 정리하시면 돼. 국토계획법은 발효하고 실효하고 2가지로 구분하고, 발효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언제? 그 날로. 실효는 그 날에 무슨 날로? 다음 날. 요걸 기억해. 효력 상실로 물었는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물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그날 뒤에다 다음 날에 발생한다. 그래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만큼은 효력 발생인지 효력 상실인지 단어로 효력 발생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날로 이래야지. 다음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실효됐다 그러면 다음 날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거기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뭐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 효력 발생 밑줄 그어봐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뭐 나온다는 이야기야? 행위제한.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나와? 그날부터 행위제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 그린벨트 결정했어. 그럼 행위제한 나와 안 나와? 아직 안 나와. 결정 갖고는 결정하고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했다. 그때부터 뭐 행위제한.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와? 사업도 그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 행위제한 문제나 사업이 발생하는 날이란 이야기지. 그 다음 9번 지문.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결정권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 땅에 그린벨트로 묶였다고 나 손해봤으니까 보상해주라 이런 거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시 손실보상 밑줄. 그럼 공법에서 손실보상을 언제만 손실보상해줘야 돼? 그렇지. 수용 또 타인 토지 출입 그 지문이 나올 때만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공법상의 손실보상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어. 수용했다 이 말 나오던가 아니면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이런 말 나와. 출입으로 무슨 손해봤다 이러면 손실보상해야 돼. 그 외에는 보상한다는 지문은 없다는 거. 그 다음 10번 지문. 특별광역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국장의 승인을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렇지. 특광은 국장의 승인이 없다고 그랬어. 무조건 승인이라고 나올 때는 시장군수는 도지사고 특광으로 두 사람 나올 때는 승인 없어. 그런데 반대로 아까 광역을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럼 누구한테? 국장 승인 맞지? 그때는 앞에가 뭐 들어가? 시도지사로 나올 때는 국장 승인이 맞아. 그런데 특광으로 나올 때는 승인이란 말은 없어. 그리고 이제 지형도면 승인은 날짜가 며칠? 30일 안에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뒤에다가 승인했어.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해줘야 돼? 지형도면 고시 누구? 국장, 시도, 대도야 시장군수야? 요렇게 써야 돼. 시장군수라고 해야 돼. 요거야. 결정은 국장, 시도, 대도가 맞지. 근데 지형도면 고시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직접 누가? 시장군. 요거 틀리지 않아야 돼. 결정권자는 맞아. 이렇게 국장, 시도, 대도가. 근데 지형도면 고시하는 사람 누구야? 시장군수야. 아까 시장군수가 작성할 때는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 도지사한테 받았어. 근데 효력 발생해야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고시해야지 자기가. 요거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해봐. 관리계획 결정 여기다 해볼게. 그럼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결정고시 누가 해야 돼? 응? 결정고시 누가 해? 결정고시 국장, 시도, 대도잖아. 근데 그 후에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해? 대도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야. 아까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요거에 대한 효력 발생일이잖아. 효력 발생하는데 그걸 또 대도한테 하고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가 해야 될 결정고시인데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해? 시장, 군수야. 지문을 만들어 줄 거 그랬나? 다음 내가 말했죠. 한 100개 정도 문제 나간다고. 그때는 거기 들어있어.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이제 기득권 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요거 사진 찍으셨나? 안 찍었어요? 빨리 찍어요 한번. 근데 다 적어놨지? 옛날에 다 적었잖아. 그래, 뭐 옛날 거 볼 필요 없지. 뭐 지금 다시 봐, 이걸로. 자, 그럼 봐요. 저기 다시 기득권, 경과조치. 자, 원칙은 뭐뭐할 당시
이미 뭐한 사람? 착수한 자. 자, 착수한 자는 뭐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같다고 그래서 여기가 결정 그럼 뭐야? 결정에 관계없이. 여기가 환원 들어갔어. 그럼 환원에 관계없이 똑같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저 당시 이미 세 개 다르면 돼. 요 세 개 글자만 있으면 요게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문 읽을 때 세 개 글자 보이면 돼. 근데 간혹가다 요게 없는 경우도 있어. 없어 상관없어. 세 개 다 주면 좋은데 뭐뭐만 있으면 돼. 이미 착수한 자는 꼭 있어야 기득권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지문이 똑같이 나와. 그런데도 뭐 해야 돼? 신고 후에 계속할 수 있다. 요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문은 당시 이미 착수한 자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간데도 뭐 해라? 신고해야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앞에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네 가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요게 딱 들어가면 신고라는 지문이 나와야 돼. 그래야 계속해. 날짜가 시가와나 수산은 몇 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자, 도시개발 정비구역은 30일 안에. 이렇게 딱 답이 정해져 있어. 자, 그럼 지문 읽어봐요. 11번에 그냥 쭉 읽어봐. 굵은 글씨. 당시 이미 착수한 자 기득권이야. 그런데 당시 앞에 뭐가 들어갔어? 시가와가 들어갔잖아. 그럼 몇 개월? 3개월 안에 뭐 해야 돼? 신고 지문이 나와야지.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야. 해년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봐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도 있다. 맞아? 이건 신고할 필요 없잖아. 왜? 개발제한구역이잖아. 시가와나 수산이면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용도구역에서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럴 때는 신고 없이 계속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야, 이게 지문에서. 그래서 그 두 개 지문을 잘 묶어놔야 돼. 그 다음 13번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아? 아까 생략 문제 나올 때는 관리계획 위반자가 들어가잖아. 관리계획 위반했다. 그럼 뭐 생략했어? 토지적성 생략했잖아. 그러니까 통째로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문에다 하나씩 딱 집어넣는 거야. 대표적 지문이 바로 그 지문이야. 관리계획 위반을 하여튼 생략 지문에서 관리계획 위반 요 지문이 들어가면 뭐 생략? 토지적성 생략이야. 계속 반복이 나와. 한 번 나온 게 아니잖아. 앞에 이름만 서로 바꿔가면서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은 할 수 있는 지문이면 앞으로 이제 답을 외워야 돼. 아, 이 지문 나와? 그럼 생략 문제 물어봤어? 그럼 뭐 생략해? 토지적성 생략해? 그냥 답 알고 들어가면 되지. 자, 보너스 2개 했고 6번 넘어가서 용도 지역 등의 지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맞고 그런 거 읽으시면 돼. 그런데 자, 용도 지역 지구나 구역을 지정할 때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인데?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러잖아. 예외가 있다는 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란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타이틀만 할까요? 자,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왜 이게 같은 말이냐? 용도지역 지정하는 게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절차다 이 말이지. 그러면 특례니까 절차 없이도 그 말이지. 그럼 여기에 크게 두 개가 뭐하고 뭐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지정 특례가 있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 특례가 있다. 두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어디를 말한다? 바다를 말.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유수면은 다 물이야, 물. 근데 요 특례 시간에 뭐만? 바다야, 바다.
그러면 이제 특례가 나올 때, 요 특례일 때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야 돼. 그리고 뒤에 뭐 하고? 고시해 줘야 되고. 그럼 법률에 의한 특례는 어떻게 나와야 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니까 지문이 달라. 지정된 거고 여기는 결정고시야. 그러니까 법률일 때는 법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나와? 결정고시 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공유서에 나오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자, 다른 법률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있고, 또 농림이나 자연으로 결정고시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도시지역에 해당할 때는 몇 개가 있고? 5개 있죠. 5개. 항만하고 어항구역. 항만과 어항구역 나올 때는 어디에 연접? 도시지역에 연접됐다는 지문이 나와야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산업단지. 근데 산업단지는 4개가 있는데 3개만 해당돼. 3개 이름.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3가지 산업단지는 도시지역 결정고시. 또 무슨 지구?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거. 그게 5가지가 도시지역 결정고시. 그리고 농림이나 자연으로 될 때는 반드시 무슨 지역 안에서만? 관리지역이라는 지문이 먼저 나오고, 자, 농지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이거지. 근데 산지관리법에서 무슨 산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농림만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어디까지? 자연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차이야. 자, 그럼 지문부터 해볼게요. 2번 지문.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당의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한 때 같은, 요 지문이 특례야. 같은 때가 나오면. 그럴 때는 그 다음 주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밑줄 긋은 것만 읽으면 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았네 그러면? 고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나오면 같은 때 단어가 특례야. 같으면 요거 하나가. 그러면 위반 결정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거? 지정된 것으로 보고 필요하면 고시해야 돼. 근데 고시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 지문에가. 그런데 3번 지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뭐한 경우? 다르다. 2개 더. 걸쳤다. 이웃했다. 특례 아니다. 그럼 정상으로 지정하는 걸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끝에 단어를 잘 보라는 이야기야. 같으면 끝에 어떻게 나와? 지정된 것으로 봐.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것만 보시면 돼. 중간에는 시험 문제 아무것도 없어. 같으면 그러면 끝에 어떻게 나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끝이지. 중간에 쓸데없는 지문에 신경 쓰지 말란 이야기야. 끝에 답 딱딱 정해놓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문, 4번이지. 4번.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돼. 마지막 한번 다시 적어드릴게. 자, 산업입지법이라고 하는 법은 설마 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아니 책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왜 5글자 써놨어? 약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 길어지면 법조문에는 약칭 이렇게 부른다 써놨어. 이름만 알아들어야 돼. 그럼 이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이름이 무슨 단지? 산업단지를 지정해. 그러니까 이 법으로 지정하는 게 산업단지야. 그럼 산업단지의 종류는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그 말이지. 자, 4개가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 산단이라고 그러지. 옛날 공단이지. 공단. 공업단지. 지금 이름 바뀌어서 산업단지야. 그 옛날에 나 공단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뭐라고 그래? 산업단지 이렇게 불러. 산업단지. 공단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지? 공단하면 뭐 생각나는데?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었어. 옛날부터. 그래서 이름을 멋있게 뭘로? 산업단지. 그래서 산단 이렇게 불러. 또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야. 그때 요 세 개는 어디 파트에서 나오냐면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나오는 파트야.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건 안 나와도 뜻은 알고 하라는 이야기야. 이 파트가 어디 파트인지. 지금 우리 어디 파트야?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세 가지 산업단지가 나올 때가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된다. 이 지문이야. 그러면 농공단지는 이게 어디 파트에서 나오냐면 행위제한의 특례에서 나와. 행위제한 특례 부분. 그럼 원래 행위제한은 어디 법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 법. 특례니까 다른 법 그 말이 다른 법. 지금도 안 돼? 행위제한 원칙은 어디 법? 이 법. 이 법에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예외가 무슨 법? 다른 법률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특례니까 어디에 있어? 다른 법에 있다.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위제한 특례에서 요 농공단지는 무슨 법 적용?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고 나올 때가 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지문이 나올 때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 농공단지 나올 때는 무슨 법? 산업입지법 적용. 이래야 답이 돼. 요런 말 안 써지면 틀렸다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안 빠지고 나와. 요 지문이. 요걸 내든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 정도 기억하고. 그러면 지금도 그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만 나왔잖아. 그럼 산업단지가 몇 개를 말해? 4개를 말하는 거야. 4개 말하니까 도시지역 결정고시 틀렸다 그 말이야. 이름이 뭐가 나와야 돼?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이렇게 나올 때는 바로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맞잖아. 그래서 이걸 자꾸 틀리는 거지 지문에서. 그 다음 5번 지문.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의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 그 다음에 6번.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과 항만법의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 연접. 아주 이쁘게 나왔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 지정된 것으로 봐. 그렇지. 이제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지정이 아니라 결정고시 된 거지. 법률 나왔잖아. 법률로 나올 때는 끝에가 어떻게 나와? 결정고시잖아. 지정된 것으로 볼 때는 뭐야? 공유수면 나올 때잖아.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이 이해되시나? 끝에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는 무슨 수면 나와야 돼? 공유수면이 나올 때잖아. 앞에가 법률 나올 때 끝에는 결정고시 된 거잖아. 이제 어떻게 구분이 돼 안 돼? 이게 시험장 가면 지문 앞에는 다 맞춰줬는데 뒤에 끝에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응? 공유수면 하면 어떻게 나와? 지정된 것으로 봐. 법률 나올 때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도시액 연접까지 잘 맞춰준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맞았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끝에가 지정된 게 아니라 결정고시 되지. 결정고시. 그 다음에 7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되면 무슨 지역? 농림지역 결정고시가 맞고. 자, 8번에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자, 어디로 돼야 돼? 농림 또는 자연까지 결정고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9번에 그렇게 지정된 것들이 자, 굵은 것이 뭐 나왔어? 해제. 지금까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들이 해제가 되면 끝 문장.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적으로 뭐돼? 환원. 항상 지정됐다가 해제 그러면 환원된 것으로 봐. 그러나 괄호소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되는 건 환원돼 안 돼? 환원되는 건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꼭꼭 나오잖아. 국토계획법 아닌 개발법에 가도 이게 있고 정비법에 가도 이 지문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배우면 나머지 법도 똑같이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지정한 것이 해제. 그럼 어떻게 나와? 환원된 것으로 봐. 완료에 의해서 해제됐다. 환원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차리면 되고. 7번 문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한다. 두 번째.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으며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은 서로 못 된다. 중복 지정할.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지구나 구역은 중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3번.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 지정할 수 있고 맞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지. 지구. 구역은 세분이 없어. 그러면 세분자가 나오면 두 가지 세분이 있지. 그냥 세분이 있고 추가 세분이 있잖아. 그럼 무슨 영은 세분이야? 대통령령으로는 세분, 조례로는 추가 세분 그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 굵은 글씨로 써놨으니까 앞으로 세분하면 어디하고 어디만 세분데? 지역과 지구만 세분데 세분 방식이 두 가지야. 대통령령으로 세분. 그다음에 조례로는 어떻게 돼? 추가 세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 세분한 걸 또 세분한다고 그래서 앞에다 뭐를 써? 추가라는 지문을 써. 그 다음 4번에서 7번 묶으세요. 4번에서 7번. 바로 이제 이걸 배워. 행위제한 특례. 어디 있나? 아까 행위제한 원칙은 어디 있어? 이 법에 있고 예배는 다른 법에 있어. 그 다른 법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개별법이라고 부르지. 각각의 법이 나와. 자, 그림만 한번 다시 보시고. 도, 관, 농, 자. 자, 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용도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 물었어. 그러면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 줄여서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 영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제는 무조건 대통령령이 있다야. 그런데 특례가 농림지역 안에 3개가 지정됐을 때, 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 농지법이 되는 거지. 농지법이란 다른 법이 돼. 자, 보존산지가 지정됐다. 그럼 무슨 법? 산지관리법. 초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초지법 이렇게 말해. 그런데 관리지역 안에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그럼 농지법이야?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이지. 항상 농지법이 적용될 때는 어디 안에? 농림지역 안에만 있어야 돼. 농림지역. 그 농림지역 아닌 곳에 있으면 전부 무슨 법? 이 법의 대통령령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야. 어디 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만 무슨 법? 농지법이지. 요 놈만 딸랑 외우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시험에서 농림지역 써지지 않았는데 농업진흥은 농지법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이름. 농림에 3가지 있을 때는 각각 자기 법. 다시 자연에도 5개가 있지. 공원 무슨 법?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법.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있다는 거 말하면 돼. 그리고 하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 수산자원 관리법이지. 그 5개가 무슨 지역 안에 있을 때? 자연에 있을 때만 각각 법이야. 그럼 자,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면 수도법? 대통령령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3개, 5개는 어디하고? 농림이나 자연에 있어야 각각 자기 법이 돼. 근데 농공단지는 안 따지지? 농공단지는 지역 상관없어. 여기에 농공단지 무슨 법? 산업입지법. 여기에 농공단지 산업입지법. 농공단지 어디에 들어가든 농공단지는 무슨 법? 산업입지법. 아까 여기 적었지.
농공단지는 어디 가든 무조건 무슨 법? 산업입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그거 문제예요. 자, 그래서 4번 농공단지 무슨 법? 산업입지법 맞고. 5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 보전산지는 각각 무슨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 6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아, 틀려? 맞아. 에? 거기다 농지법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그럴 때는 대통령령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7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에 8, 9, 10번 묶어서 미지정 미세분이야. 미지정 미세분. 자, 용도지역 미지정 그럼 무슨 지역? 자연 보존자 붙은 거 찾는 거니까. 도시지역 미세분 그러면 보존녹지. 관리지역 미세분하면 보존관리.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얼마? 20, 80이지. 그래서 그 밑에 관리 도시지역은 미세분 됐을 때 보존 녹지 안 써놓고 건폐율은 20, 용적률 80으로 써놨지. 요렇게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11번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 시설, 시설자가 들어가면 핵미제한 적용해 안 해? 안 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도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핵미제한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자,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도구역 배운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용도구역 개수 몇 개? 5개. 그럼 요거를 5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세분 돼, 안 돼? 세분 돼? 안 되지. 혹시 또 세 분자 써줄 때 넘지하지 말고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죠. 자, 그럼 결정되면 행위제한은 효과. 결정효과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어디 법 어디 법? 이 법 아니면 다른 법. 그러니까 뭐 어디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 물으면 행위제한은 무조건 어디에? 이 법 아니면 다른 법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자, 그때 5개 이름. 개발 제한구역. 2번째 시가와. 3번째 도시자연. 4번째 수산자원. 5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가 나와. 이때 요 4개는 개발 때문에 지정해? 보전 때문에 지정해? 보전. 요거 하나는 개발. 근데 앞인데 개발인데 무슨 개발이야? 복합적 개발 때문에 지정한 거죠. 요거 하나만큼은 개발하려고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4가지 중에서 요 3가지 해제가 되면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거를 갖다 여기서 내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따로 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용도구역 5개 나올 때 보전되는 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개발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구역 지정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근데 요거는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제시킬 필요가 없고 요건 바다니까 해제 못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보전이라고 해서 전부 해제된다 그러면 안 돼. 요거는 해제가 안 돼. 해제해도 지구 단위 지정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각각 달라. 개발제한권 누구만이 결정?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까 시장 구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가와는 원칙은 누군데? 시도지사 결정이고 예외일 때가 국장이 결정해. 자, 예외일 때가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지. 그러니까 항상 국토부 장관 예외로 지정할 때는 사유가 국가계획 이렇게 나와야 돼.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또는 대도도 지정해. 그다음에 바다니까 누구?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 요것만큼은 결정권자가 이렇게 나오지. 결정권자가. 그럼 이제 이름으로 하면은 세 사람이 나와야지. 국장, 시도, 대도 모두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는데 이 법에 있는 거 두 개만 알면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이 법,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법, 나머지는 따로 법률로 이러면 되지. 그럼 항상 시험장 두 개 외우고 가면 돼. 두 개 외우면 나머지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되니까 그게 바로 용도구의 기본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12번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맞나요? 입지규제 최소 결정권자라고 나와 지문이. 그 다음에 13번 시도나 대도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어? 대도 아니지. 그래서 자꾸 틀려. 왜냐? 요거는 도시자연은 시도 대도가 되잖아. 근데 시가와는 시도만 되지 대도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14번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와 그러면 누구? 국장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15번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국장 이래서 틀렸잖아. 누구? 해수부장. 현 기출문제 지문이야. 그대로 시험에 나온 데예요. 그리고 이제 16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변경을 관리계획 결정할 수도 있다. 맞지? 꼭 대도 안 들어가도 맞잖아 이거는. 그리고 17번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과 도시정비법의 주거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맞아.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야. 특히 정비법으로 나오면 주거공업이야. 주거상업 아니고 주거공업. 그거 체크 잘 해놔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 지정. 그리고 18번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곳은 세 군데죠. 거기 이제 써놓은 거를 다시 풀어서 볼게요. 항상 시험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찾아? 주, 상, 공에서만 나와. 그럼 녹관 농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네. 아파트는 어디에서만? 주, 상, 공에서만 건축이 가능해.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주거지역에서 일종 전용화가 일종 일반은 안 되지? 왜 안 돼? 단독, 저층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거는 되는데 어디에는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안 돼.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상업에서 하나가 안 돼. 유통상업 안 돼. 농수산 도매시장. 그지? 농수산 도매시장에 아파트 지어봐 안 팔려. 아예 못 짓게 됐다는 이야기야. 공업은 공장 짓는데 한 군데만 안 돼. 그러니까 전용하고 일반은 안 돼. 어디만 안 돼? 준공업만 되는 거지. 요렇게 해보자. 여러분 시험에 요거는 잘 물어봐. 아파트 건축 가능한 거. 건축이 안 가능한 곳 묻던가 가능하지 않는 곳 묻던가 둘 중에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니까 지문은 다 맞게 써놨어. 맞는 지문 써놨으니까 안 되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자는 이야기야. 자, 일단 요까지 하고 쉬었다가 8번부터 할게요.